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HYTC. 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상장 첫날하고 이튿날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시가가 14,700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시가가 14,700원이 나왔는데, 이게 공모된 가격이 15,000원이었다라는 겁니다. 15,000원. 자, 15,000원이 공모됐는데 14,700원 나와가지고 시가가 공모가보다 하회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시가 나올 때는 평가를 낮게 받은 거죠. 공모 가격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사람들 심리가 이거는 그 가격엔 안 사. 이런 마인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모가보다 낮은 시가가 나온 거죠. 자, 그런데 고가가 얼마냐면 17,100원입니다. 그러면 15,000원에서 2,100원 정도의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로 캔들이 모순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침에 시가 시작할 때는 15,000원은 안 사지. 이렇게 했던 캔들이 장중에 17,100원까지 내가 사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 차트가 이런 캔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가를 눌러서 매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한가 한 개 딱 쳐버리게 되면 시가를 누른 상태에서 매집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시세를 크게 분출하지 못했고 또 작은 캔들 그 다음날 쉬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폭발해서 튀기는 날이 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드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 움직이는 날에 아침에 거래량을 보면요. 거래 대금을 보면 거래 대금이 17억, 여기는 6억, 많은 게 뭐 9억 됩니다. 그러니까 17억, 제일 많은 게 17억, 그 다음 여기는 아침에 제일 많은 게 10억, 여기는 10억입니다. 그러니까 10억, 17억이었죠. 근데 주가가 멋지게 튀기는 날에는 아침에 들어오는 매수세 양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드렸죠. 그래서 보통 10억에서 17억이었으니까 보통 그러면 2배 이상 뭐 35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날은 평소와 다른 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날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오늘 아침에 거래대금이 106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95억이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매수세가 훅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럴 때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드린 거거든요. 그게 오늘 상한가를 마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잡는 방법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 종가선 차트 있죠? 뭐 틱으로 볼까요? 그냥 제가 1틱으로 볼게요. 자, 1틱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제 거죠? 어제 거고 그제 겁니다. 아침에 1틱에 처음 체결 딱 될 때 얼마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딱 체결이 될 때 보시면 7만 천주, 7만 천주가 들어왔고요. 둘째 날에 보시면 자, 여기는 몇 주가 들어왔냐면 자, 여기 보시면 3만 천주가 들어왔습니다. 7만 천주, 3만 천주인데 오늘 아침에는 몇 주가 들어왔을 거예요. 1틱에 처음에 딱 열렸을 때, 체결될 때 보시면 자, 15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만 주에 비해도 곱하기 2가 나오죠? 그죠? 3만 주에 비하면 5배가 나온 거죠. 이렇게 매수주가 다른 걸 보고도 일찍은히 우리가 캐치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보세요. 저는 상한가 가서도 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풀렸죠. 풀게 되면 상따도 있고, 자, 상따도 있고, 또는 세력들이 팔아설 수도 있죠. 팔아설 수도 있습니다. 꼭 매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팔아설 수도 있는데, 이렇게나 팔았으면 하락하는 게 맞을 테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거래를 주게 되면 개미들이 상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거래가 있었으니까 그 중에 개미들 물량도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한가를 마감한다 하더라도 시가가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시가 갭을 주지 않습니다. 많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개미들이 많이 매달려 있는데 시가를 20% 뽑아가지고 20%만큼의 갭을 승부를 잘 안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개미들이 많이 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날 오늘 말고요. 내일이나 모레나 기다리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량 없이 쭉 내려오면은 어디에서 살까라고 원하는 자리에 기다리고 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 상장날에 시가를 눌러서 저렴하게 매집했다고 생각하면 매집이 저렴하게 잘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석이 가능하다지 그렇게 해석입니다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스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참 많이 언급하는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됐습니다. 여기 시가가 3,78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모가가 얼마냐? 4,200원입니다.
나올 수 있는 최저가 나왔거든요. 시가를 눌러서 최저가 나왔는데 종가는 상한가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장막판까지 상한가에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아침 시가는 왜 안 샀을까요? 이게 모순입니다. 일부러 눌러서 거래량을 일으키게 되면 저렴하게 매집하는 것이 되고, 자, 저렴하게 매집한 것이 되고, 매집한 것을 들고 올라가서 패대기 칠 수 있는 물량을 상장날에 확보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기가 상장역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냄새가 납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우기는 게 아닙니다. 주식에는 절대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게 해석했을 때 이렇다는 것이지, 이런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움직이니까 매수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아, 저렇게도 차트 분석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맞을 듯 합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 믿고 매매하는 것은 스스로의 재산을 남의 말에 좌지우지 휘둘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 의견은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